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뉴욕으로 연결해서 ETF 시장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동훈 글로벌엑스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 아시아 지역 전략 담당 한동훈입니다. 네,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정도 전부터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이 지속되고 있죠. 시장의 관심은 과연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것인가라는 것인데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미국은 연말 헐리데이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도 바로 추수감사절 이후에 바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등 연말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소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민간 소비가 7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민간 소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상당히 큰 침체에 빠질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 미국의 소비 지표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지수라든지 이런 모든 지표들 보면 좀 하향세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이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노동력 부족, 공급망 이슈 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물가가 치솟았고요. 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 것이다.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았었죠. 네, 맞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연말 소비 시즌이 역사상 가장 슬로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체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협회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심각하게 소비가 줄 것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PwC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에서 설문자 4천 명 중에서 오직 20% 정도만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를 하겠다라는 설문조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이번에 치러졌죠. 이번에 치른 결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도비 애널리틱스의 분석에 따르면은 미국의 탑 100개 소맵 업체를 분석을 해본 결과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번에 이루어졌던 소비는 91.2억 달러, 약 12조 원 정도의 소비의 기록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한 2.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도 113억 달러, 약 14.7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5.3%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미국 소매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1억 9,670명이 쇼핑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 수치는 소매협회의 예상치보다도 3천만 명이 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또한 올해 인당 평균 소비 금액이 325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에 101달러 대비해서 한 8% 정도 높았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한편에서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은 실제 소비 성장률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현재 지금 높은 물가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비가 위축되고 있지 않고 작년에 대비해서 이어져 나갔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설문자들이 연말 쇼핑 금액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추수감사절에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진 그 쇼핑 기간 동안에 대략 한 47% 정도, 약 절반 정도만 쇼핑을 완료했다라는 응답을 함에 따라서 12월 달에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 동안에 소비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 다소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소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인데 무엇보다 이런 때 유통업계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내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여부에 따라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국면에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가 제대로 된 쇼핑이라든지 가족 모임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혔다가
이것이 올해 조금씩 정상화돼가면서 기존에 조금 침체됐었던 소비가 이제 분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을 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또 이번 특징에서는 소비에서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역시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이 여전히 좀 컸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원래 진 풍경은 도어버스터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원래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의 그 개점을 기다렸다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서 우르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장관을 이뤘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들보다는 온라인 쇼핑 선호도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쇼핑 시즌에도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관련 ETF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 ETF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iBuy, 그리고 티가면 온라인 해서 ONLN, 그리고 e비즈니스 해서 e비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iBuy 같은 경우는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을 하여서 두 지역 내 종목에 동일 비중 투자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 비중이 30% 수준, 중소형주 비중이 70%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중소형주 비중이 좀 꽤 높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대형주 비중이 65% 이상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요. 아마존 종목 한 종목이 18% 정도를 높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비즈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관련 매출의 50% 이상이 이커머스 관련된 그런 기업에만 편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약간 이커머스 관련된 그 플레이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형주 비중이 50% 정도, 중소형주 비중이 한 50% 정도 수준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최근 성과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이커머스 관련된 이런 ETF들이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달 동안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비즈가 최근 한 달 동안 15%, 온라인 같은 경우가 13%, 아이버이가 9.8% 정도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엑스 한동훈이었습니다.